자, 오늘 미국 증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웃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차트상으로 좀 잘 돌려준 건가요? 아직도 좀 불안해. 왜냐면 막판에 끌어올려가지고. 그래도 이게 뭔가 어거지로 뭔가를 막 변하고 있는 상황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후퇴하면은 확 밀리는데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어떤 뭔가의 변화는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강했던 건 S&P 500이 제일 강했었고, 근데 S&P 500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막 돌리려고 합니다. 기준선 안쪽으로 돌려서 이 위쪽에서 움직여야지. 차트를 보셔야지. 제 얼굴 보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네. 선글라스가 네. 아 나도 하나 사야지 이런 느낌이세요? 아니 네. 저는 이렇게 무난한 거 평범한 걸 쓰는데 네. 저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서 이 곡선이 있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우리 임 대표님 또 그러시면서 끼고 또 이렇게 쫙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 끼고 웹소설 보세요. 끼고 웹소설. 네. 끼고 웹소설 봐야지. 네. 눈을 위해서. 네. 네. 그런 쪽에서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딱 이제 뭔가 이게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만약에 그냥 다우나 나스닥을 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S&P 500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주봉인데요. 결론은 지금 자리가 딱 그렇습니다. 뭔가 변화는 가져가고 싶지만 가져가기에는 저항에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거를 앞둔 상황들이고요. 근데 요 진폭이 지금 되게 짧습니다. 짧은 상황 쪽에서 돌아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돌아가게 돼서 먼저 부딪히면은 저항 돌파를 시도 못하면은 그냥 또 밀리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저 무거웠던 거 다 돌파해서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위쪽에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이거를 돌릴 모멘텀이 뭔가라고 보면, 오늘도 FOMC 의사록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출렁였죠. 한번. 그렇죠. 네, 여전히 열어봤더니 연준의 으르렁, 연준이 엑소도 아니고 왜 이렇게 으르렁 되시는지. 네, 그래서 여전히 함부로 생각하지 마. 올해 금리 인하 이러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확실한 억제 네. 이거를 원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도 한 달 반, 그러니까 2달 정도 쭉 오르면 한 달 사이 그냥 와장창 밀리고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또 이제 좀 고개를 든다 싶으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가만둬서 저항을 그러니까 S&P 500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항 돌파할 시점쯤 되면은 괜찮아? 뭐 이 정도 너네 체력 된다고 훅 또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나왔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죠. 지금도 지난번 돌파하려고 막 시도하다 보니까 그때 연준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또 이렇게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자유롭지 못하다. 네, 자유롭게 떠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밑에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단기동 평균선이 지지권으로 변하는 과정은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여기 시도할 겁니다. 이제 보이네요. 와, 예, 예전에는 안 보여서 이렇게 했었는데 1800선. 네. 여기 저항을 돌파하려고 시도하는 자리가 올 거고, 시도는 하는데 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다 아시죠? 또 밑으로 이런 상황 쪽에서 뭘 보라고 뭐 이런 상황들일 텐데 그나마 지금 살아납니다. 거래는요. 그래서 지금 밑에 지지하려는 힘에 대한 신뢰는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저항을 돌파할지는 봐야겠다라는 쪽이고, 오늘 또 웅 기자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던 내용들 쭉 체크하다 보니까 보험사 쪽이 강했죠. 그러게요. 네. 보험사가 강한 이유가 왜일까요? 그거는 미국 보험사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금융 쪽에서 이제 보통 보니까 저희 NIM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순 이자 마진. 예. Net Interest Margin.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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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고 오늘 우리 내기가 고생하네. 또 터트려 주시네요. 예, 허탈한 네. 숨을. 안 나오면 어떡하나 고민했었는데 네. 이쪽이 4분기 때 많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 금융 쪽에서 나오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세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게 끝났고, 그러니까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융사에서 갖고 있는
싸게 그러니까 조달한 걸 가지고 운용을 하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예대마진이 아니라요. 근데 운용을 할 때 보게 되면은 들어오는 이제 그 예금으로 받는 금리가 과거에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4분기 때는 실세 금리가 약간 꺾였어요.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는 걸로 해석하는 게 지금 금융주를 바라보는 쪽인데 한국은 니네 배당 받았잖아. 무차별 하락이지만 미국은 그게 아닌 쪽이 좀 보이고 있어서 좀 다른가 싶지만 또 모르죠. 근데 금융 쪽에서 제가 요즘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이런 회사 혹시 아십니까? 인카 금융 서비스? 아, 인카 들어봤어요. 네. 저는 이거 생소하다 싶었는데 보험 쪽에선 잘 알려진 회사라면서요? 맞아요. 저 이게 인카 저기 보험 대리점 네, 네. 예, 대형 대리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 이거 되게 컨설턴트라고 해요 이런 분들 대리 그 뭐라 하더라 요새 그게 있는데 그의 용어가 있더라고요. 라이프 플래너? 뭐 그런 라이프 쪽으로 플래너. 예, 예. 네. 되게 잘 갖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나 배당도 괜찮은데 배당락 요 정도로 돌리는 거 보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눈에 띈다. 그리고 싼데 뭐 이게 금융주가 좀 다들 싸죠. 네. 근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하나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일단 물 한 잔 드시면서 네. 너무 왜 이래죠 목이? 이제는 이제 비염 고칠 차례. 아, 네. 참. 그 냉장고에 그 블루베리 건강 음료 마셨어요? 아이, 한 마시셔야지. 네. 참 기억난 김에. 네. 네, 우리 저 경아님, 네 고맙습니다. 경아님 그 블루베리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음료를 보내주셔가지고 직접 수확하셔서 갈아다가 저희 815 모니터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착즙 선생님께도 한 잔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네. 잔 드시고 가세요. 그 하나 더 아이, 뭐 눈 다 불편하신데 그런 건 봐드려야지. 감사합니다. 눈을 띄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쪽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이죠. 와 어제 무슨 잠잠하던 시장에 뭔가 변화를. 아, 네. 저희 경님이십니다. 경님. 아, 경아님은 붕어빵. 다른 네, 경님. 혹시 뭐 친족관 경자 돌림의 친족관계는 아니신데 네, 아무튼 친하신 것 같긴 하던데.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은 와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거든요. 니네 이렇게 밀리는 게 좀 과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 한번 나왔었죠. 반응이 나오는데 어제는 똑같았습니다. 어제 또 기관들은 기회만 되면 오늘도 팔아야지 하고 룰루랄라 하고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이 잠깐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오? 라는 쪽에서 확 변화가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관 쪽은 완전히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더라고요. 어제 보면은 팔긴 파는데 이게 누적이니까 이거 잘못돼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금 매도는 하는데 니네 매도하는 게 좀 이거 그대로 시장 놓치기에는 뭔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시장 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그러면 반도체죠. 네, 어제 반도체 나왔던 쪽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왔던 뭐 이유를 대다하면은 참 이런 거 보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돌리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 보니까 뭐 SK하이닉스가 애플에 XR 들어가는데 거기 협력하겠다는 설, 네, 또 삼성전자가 감산할 거라는 설. 그러게 그 네. 설도 상당히 그 좋은 이야기라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좋은. 아직 확인은 된 건 아니죠. 근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대놓고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감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잘못하게 되면 이거 봐라.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감산해? 이거 담합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또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안 한다 하고 슬쩍 하는 게 만약에 뭐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지표에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적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에 나올 걸 대비를 해서 내일 실적 발표하죠. 잠정 실적. 그때 혹시나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악셀을 훅 밟은 거죠. 외국인들이.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서 다 따라오는 게 어제의 상황들이었고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반도체 보면서 강조 드린 게 그거잖아요. 실제 볼 때는
사라고 제가 사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모으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쫙 늘려가지고 한 3번 살 거 10번으로 실자 보일 때마다. 어제 저 이성웅 이사 네. 73,000원대에선 사야 된다 이제 그동안 강력히 부르짖었거든. 근데 아. 본인이 못 산 거라. 그래서 어제 보자, 속상해가지고. 네, 원래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진짜 저점 매수 못해요. 보면은 분위기가 뭐 8만 원대 무너지면서 줄줄줄줄 흘리기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다들 그렇거든요. 언젠간 이성우 이사님 같은 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73,000원대에서 이렇게 사 모으자 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해 버릴 줄 몰랐던 거지. 주변에 그러니까 보통 내가 100주 캐파가 되는데 30주 사셨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그냥 뭐 한 뭐 10주 뭐 그냥 살 것도 없는데 이거나 사지 뭐 이런 심정으로 샀다고 하더라고요. 존리 대표님 말이 갑자기 떠올라. 네. 전에 분할 매수 질문을 드렸더니 그냥 돈 있는 대로 그냥 그 순간 사면 되지. 노노노노 그런 분할 절대 매수야. 절대 반도체는 사는 게 아니에요. 샀다가는 물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살 모았다가 이런 변화가 급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팔아야 돼. 반은 파시고. 네. 제가 보기엔 이거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오늘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기운찬 모습에 의해서 오늘 한 번 더 훅 들어오게 되면 오늘 장중에 단기 고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단계는 어제 81,500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상 더 가더라고요, 항상. 네. 오늘 맥스는 한 요 정도 같아요. 한 8만 이런 거에 말씀은 다 틀리니까. 그렇지. 네. 이거 근데 얘기해봐요. 그리고 네. 그냥 깨부시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내가 착즙 틀렸잖아. 막 이래야지. 83,700원. 네. 네. 한뭐 이 정도까지. 우리 네. 가족분들 항상 참고하실 건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신다는 거. 자 어디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에서 한번 추가로 들어오는 자리는 지난번에 한번 그랬습니다. 계속 많이 밀렸다 한 번씩 훅훅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위쪽으로 들어온 자리는 저항이 좀 나오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무리하는 자리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업황이 돌았다는 신호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혹시나 실적에서 보여지지 않을까를 생각하면서 들어왔다는 걸 봤을 때는 또 외국인들이 오늘 또 어제 그랬다고 오늘 또 몇천억대 반도체 쪽에 사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저점 찍을 때는 반도체 쪽만 조 단위로 삽니다. 이게 바닥입니다. 근데 바닥에서 이제 뭐 바닥이 아니라 바닥에서 딱 터는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 단위로 뭔가 바라보기에는 왠지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상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한 외국인은 600억, 기관은 한 830억 정도 샀어요. 기관은 조금 전부터 샀다 팔았다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추세는 사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은. 저희랑 비슷한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야 저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사야지. 또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내려오고 또 막 버틸 수 있어요. 버티다가 또 시장 상황 동향 보고 그냥 툭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이런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게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제 못 사신 분들이 아이고 이거 날아가나 보다 싶어가지고 또 늦게라도 또 상승할 때 또 따라 들어가가지고. 어제는 그런 얘기 드렸어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쭉 들어오니까 그동안 낙폭 좀 넉넉하게 보여져서 이제 막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 보자 이런 얘기 드리다 보니까 그 따라서 이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쪽이 ISC 이런 것도 밑에 있다가 쭉 들어오는 거 확인됐고 원익 QNC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비메모리 메모리 다 갖출 수 있는 쪽에서 어떤 수혜를 보느냐라는 쪽인데 이게 뭐 이렇게 영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원익 QNC 이런 것도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또 직전 고점대나 이런 자리들 터치할 거예요. 근데 단번에 못 가다 보니까 다시 한번 누르는 과정 나오겠죠. 그럼 지금은 확인됐어. 만약에 지금 새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확인된 뒤에 이런 이제 눌림목들 찾아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다들 어제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된 뉴스를 너무 애써 무시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는 그 네. 상당히 좋은 뉴스라고 봤는데, 네. 근데 나오는 분들 제가 언급을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밍숭밍숭하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큰 의미가 없나 시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시장도 사실 반응 크게 안 했었고. 저 혼자만 떠들었잖아요. 반도체 그랬어요? 세액. 아이고 어제 섹터에서 반도체 소부장하면서 그것만 빨간색으로 치고 왔던 저한테
나는 어제 우리 안경이 쇼크 받아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예, 안경 우리 때문에. 네. 시력이 안 좋아지시면 어떨까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요. 아유, 네. 왜냐면 진짜 어제 걱정이 됐거든. 네. 이렇게 무리해도 되나? 그러니까 수술 받고 바로. 네, 솔직히 이게 벗어도 정상입니다 지금. 아 네, 그래요? 어제 다 빠지더라고요. 붓기나 이런 게 다 빠져서 괜찮은데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죠. 그 유격이라고나 이렇게 여기를 네, 수술하다 보니까 위쪽과 아래쪽이 약간 좀 떠는 느낌 이런 거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밝은 거 보면은 이제 움츠러드는 괜히 어둠의 자식. 그러게. 그러니까 하여튼 아플 때는 그냥 네. 병원 가서 빨리 치료받는 게 최고예요. 네, 그런데 그저 대기실 앞에서도 환자복 하나만 입고 막 덜덜덜 떨다 보니까 코감기가 들어오는데 그 병원 왜 그래? 근데 원래 그렇대요. 병원은 수술실이 약간 따뜻하면 이 세균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게 퍼지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쪽은 마취가 되는데 한쪽 눈으로도 매매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그러니 네 눈이 그러지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리고 나와서도 바로 또 이렇게 흐리멍텅한 데서 아까 매매했던 종목 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눈을 아껴야죠. 네, 아껴야죠. 보배인데. 아 그리고 또 그 수술실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수정체를 이렇게 뒤집다 보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근데 눈을 고정을 시키래요. 자꾸 안 보이는데 어딜 고정을 시켜? 그래서 아니 자꾸 자 환자분 눈에 앞을 쳐다보세요. 그런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눈에 뵈는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또 다들 진료를 잠시 멈추시고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제 꿀단이 어제 다른 방송에서 안경 벗었다고. 아 거기는 그 안 된다고 자기 원칙이 있으니까 벗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구나. 아니요. 그뭐 영어로 된 뭔데 그때 거의 이러고 방송에서 이렇게 눈을 찌푸리면서 해서 방송국마다 특성이 있겠지 그러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무슨 얘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네. 결국엔 반도체는 일단 소부장 쪽 세액공제의 의미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특히 소부장 쪽에서는 삼성전자, SK를 보조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의욕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35% 세액 공제하게 되면 이제 거의 한 내 돈, 그러니까 결국 다 돌려받으니까 한 절반 정도 조금 더 주는 정도로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 안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섹터 돌아가는 거 잘 보세요. 어제 보면 이따가 또 말씀드릴 텐데 아예 그냥 시작을 하죠. 이게 드론 관련주들 이런 거 솔직히 저희 별로 기대 안 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종목 중에서 JC현 시스템 이런 거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가요. 이게 급등하는 이유가 솔직히 이 종목이 뭐라고 드리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정부의 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또 GS건설주 갑자기 급등했지 않습니까? 건설주가 급등하는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뭐 바뀐 게 있나요, 그 사이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건설주가 급등하는 거는 정부가 이번에 둔촌주공 청약대 되다 보니까 저거 잘못하게 되면 청약률 제대로 안 나오게 되면 저거 사업 망할 것 같고 뭔가를 좀 액션을 취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매 제한부터 실거래 입주까지 다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급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청약률 혹시나 근데 좀 지난번과 생각하게 되면 공평성의 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잡지 못하게 되면 이거 골치 아프겠다 싶다 보니까 풀어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부 정책이 1년 차는 그냥 다 이제 기반 잡느라고 그럴 거고 2년 차 때는 얘기 나오는 게 상당히 주식시장에 잘 먹힙니다. 올해 섹터를 찾으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섹터는 정부의 입입니다.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 네. 저 이번에 드론 관련주 쪽으로도 파면 매매를 해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럴 정도의 회사야? 뭐 시스템 하는 회사야라고 하는데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이게 시장이 보고 싶은 걸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응은 하자라는 쪽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 반도체 쪽은 일단 뭐 이건 많이 얘기 드렸죠. ISC, 원익QLC는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거고 누릴 때 그냥 훅 들어오는 거 이거 괜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건설 쪽은 부동산 규제 완화 뭐 이런 거는 본격적으로는 보니까 제가 어제 또 거래하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더니 문의가 이제 한 건 들어왔대요. 매수 문의가. 그러면서 아직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하지만 던지는 얘기가
이제 좀 현금으로 이렇게 다주택 규제를 풀어놓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현금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면서 현금도 내가 굳이 뭐 정부한테 밑보이면서 그렇게 할 일이 있어라고 쌓아놓으셨던 분들이 이제 현금 플러스 알파로 이것까지 레버리지까지 일으켜서 했었을 때 동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이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가 들어올 수 있느냐. 물론 금리는 비싸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참고라도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움직일 것 같대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라는 쪽에서 건설주는 일단은 지금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한계가 있는 매수. 아까 GS건설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싸죠. 이렇게 실적 대비 저평가고 싼데 그러니까 중요 저항권까지 들어올 정도 밖에는 아직은 못 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근데 건설주도 참 좋았어요, 흐름이. 근데 예. 그 부동산 전문가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네. 그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 세액공제, 양도세 면제 네. 이게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신호 아니다, 안 네. 살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서 잠깐의 반등, 네, 네. 요건 있으나 결국은 이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풀어놓기 시작을 해가 저희 보통 지난 5년가 그러니까 지난 정부 흐름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다주택자가 범죄자 취급을 당했어요. 약간 너희들이 다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집이 모자라서 집값이 올라갔지. 그러니까 약간 징벌적인 세금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정리가 돼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조금 변화는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건설주 들고 계신 분들은 근데 건설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일단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냐? 제가 시장에서 작년에 가장 고생했고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쪽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건설주입니다. 건설주. 네, 그래서 요거를 언제 사야 되나라고 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일단 신호가 나왔어요. 그저께였죠. 한번 훅 밀렸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놓쳤네라는 생각. 네, 이런 게 한번 나올까봐, 이런 게 쭉 한번 더 나올까봐. 이거 둔천주공이 17일날 네. 그거죠. 예, 청약 마감인가 그렇죠. 그럼 그때쯤에서 이런 거 변화 나오게 되면 한번 사봐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벌써 빠르게 올라갔다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엔 반등이 우선인데 혹시 비중이 커서 건설주가 너무 고생이다라고 하게 되면 줄였다가 다시 살 기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 반등을 처음에는 그냥 그린벨트 해제, 그것도 요거에 있잖아요. 대한 땅 가진 그 회사들, 정상 기업들, 기업 지주. 예, 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어제 확산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게 추세적인 반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를 때 또 들어갔다가는 또 네. 물릴 것 같아가지고. 이럴 때는 한번 그러니까 혹시 이걸 언제 한번 또 설명을 탁 드리고 싶은 한데 여긴 저항입니다. 여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가 거의 다 건설주가 비슷해요. 대형사가 GS건설 22,000원대부터 23,000원대 여기가 저항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통 보면 저항인데 더 갈 것처럼 한번 삐직하고 올라옵니다. 그게 이런 자리거든요. 요거 잘못 걸리게 되면 추세적인 반등 이거 걸리다가 그 다음날 훅 빠지는 거 보면은 이거 잘못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하여튼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때는 약간 또 하루 좋아지면 이렇게 좀 마음이 풀어지는데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오늘은 어제 안 오른 거 봐야죠. 안 오른 섹터가. 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부터 한 그게 10분 동안 뭘까? 네. 그래서 저희 그게 민정희 뭘까? 팀장님과 착즙 스파이. 네. 그러니까 오늘 강했고 올라간 섹터는 네. 그러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제 그 사이에 이거 올라가는 반도체 올라가면 또 나머지 또 처참하게 흔들리잖아요. 거기서 흔들렸던 거 오늘은 또 그거 찾는 게 좋겠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컨텐츠 또 리오프닝 이쪽일 것 같아서. 하긴 최근에 좀 안 좋았죠, 흐름이. 네, 며칠 또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리오프닝 어쨌든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항생도 그렇고 어제 나스닥 그 ADR도 그렇고 뭐 장난이 아니게 오르던데. 어제 징동닷컴 ADR 보니까 뭐 그냥 수직급등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알리바바도 올랐는데. 13% 올랐어요. 예. 그저께도 그렇고. 원래 중국 ADR이 그렇게 뭐
원래 움직이면 바짝바짝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건데 전에 하여튼 니온가 30몇 프로 오르는 거 봤는데. 그 각국의 아니에요. 네, 예. 구경만. 예. 그러다 보니까 눈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 건강 조심하시고 너무 웹소설 보다가 미국 증시 보다 그러면 눈이 이렇게 가자미 눈. 예. 나는 우리 가족분들께 네. 그 제2의 재벌집 막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깊은. 그리고 이제 또 드라마로 IPR 그렇지. 딱 영업도 하시고 그래서 요새 꽂히는 게 있어요. 그래요? 오, 그렇구나.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은 대박이겠다. 드라마 제목은 그걸 거 아닙니까? 8.15 죄벌집.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드라마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착즙이 안경을 벗으면. 다음 주에는 벗고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네. 네, 그러한 그러니까 네. 뭔가 더 이게 미래를 예지하는. 그런가요? 약간 아이, 매트릭스의 글쎄, 네오 우리가- 같은 느낌으로. 우리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다. 네.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아까 다시 한번 좀 봐주시죠. 그래서 오늘 봐야 되는 섹터. 예, 오늘 네. 개인적으로는 리오프닝 쪽에서 다 있겠지만 그냥 단단한 거는 그거 같아요. 호텔 신라가 제일 단단해 보이고요. 네. 뭐 지금 얘기는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으로 막 가긴 하는데 네. 저는 그쪽보다 결국에는 호텔 신라가 제일 단단할 것 같다. 면세점이 제일 단단할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롯데관광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게 제일 세더라고요. 공매도 1위 아니었어요? 공매도 1위가 네. 지금 보면은 그게 제일 또 무섭죠. 공매도 1위가 청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데 그걸 또 반대로는 외국인들이 또 공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또 올리면 누구 하나 또 이런 싸움일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이거를 매도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건지 공매도인지 지금 최근에 보니까 초기에는 공매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기존 물량도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뭐라고 보기는 그런데 패턴은 이러다 잘못하게 되면 한번 출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찰은 출렁임 때 차려고 관찰하고 있는데 요 단기 라인 안쪽에서 계속 지지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일단 보자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요거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이거 왜 이래? 글로벌 이해해요. 네 마음이 이게 안 되네요. 이게 이제 이거 아니 이게 의자가 안 돼요. 여기서 의자가 요 종목. 아니 왜 노트북 탓을 하고 있어? 제 손가락이 휘었나요? 네. 근데 요게 어제도 보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박스권 안쪽으로 또 들어오겠구나 싶어가지고 또 마음 턱 놓고 있었는데 네. 그만 여기까지 들어오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바로 또 뉴스 나오면서 돌리더라고요. 요거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중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 저거 텍스 이거 저 환급 받는 거 그렇습니다. 세금. 근데 어제 나왔던 이 얘기가 지금 싱가포르나 해외 쪽에도 진출해 있거든요. 네. 여기서 갑자기 실적이 확 좋아졌다. 7배인가 뭐 그러니까 거긴 벌써 활발하게 돌아가는 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보게 되면 놓쳤던 게 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지금 단기로는 또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일단 저항선 부딪힌 거죠? 네네네. 이게 알겠습니다.